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 간의 집단 폭행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일감 수주를 놓고 벌인 노조 간 이권 다툼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만금의 전기차 관련 업체들이 공식 투자를 선언했습니다. 또 다른 기업들의 입주 문의도 이어지고 있어 용지 확보가 시급합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이 당원 명부 유출 의혹으로 시끄럽습니다. 내년 총선 공천을 둘러싼 물밑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어제 저녁부터 내린 빗방울이 곳에 따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 오후부터 대체로 맑아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주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건설 노동자들끼리 집단 폭행이 벌어져 3, 4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알고 보니 양쪽 모두 한국노총 소속 노동자들이었는데요. 경찰은 일감 수주를 놓고 빚어진 이권 다툼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연호 기자입니다. 전주 반월동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검은 조끼에 마스크를 쓴 남성 20여 명이 들이닥칩니다. 컨테이너에서 남성 2명을 끌어낸 뒤 무차별적으로 주먹과 발을 휘두릅니다. 집단 폭행은 10여 분간 계속됐는데 경찰이 출동하자 가해자 중 일부는 자신도 맞았다는 듯 바닥에 드러눕습니다. 참 억울하죠. 그렇게 폭력적으로 나올 줄은 몰랐죠. 진짜로 말만 들었는데 이렇게 당해보니까 와, 대한민국에서 아직까지 이런 게 있나. 가해자들은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전북지부 소속 노동자들로 같은 한노총 지역연대 노조원들을 폭행한 건데 47살 서모 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해자들은 건설노조 측에서 공사 현장에 이권을 따내려 집단 폭행까지 벌였다고 말합니다. 건설노조는 소속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알선해주고 임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아왔는데 지역연대 노동자들이 건설노조에 가입하지 않자 실력 행사에 나선 걸로 알려졌습니다. 건설노조 측은 일상적인 노조 간 갈등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본질적으로 노무 싸움인 거지 이게 저희들이 무슨 깡패도 아니고 그 친구들을 저희들이 그렇게 할 일도 없고요. 저희 쪽에도 입원이 돼 있어요 지금. 경찰은 현장 CCTV를 분석한 뒤 폭행에 가담한 조합원들을 불러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자동화되면서 수납원이 빠르게 줄고 있는데요. 비단 고속도로 톨게이트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자동화, 무인화 추세에 따라 일자리가 줄고 고용 불안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자동화, 무인화의 그늘을 박연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주 덕유산 톨게이트입니다. 통행 차량이 많지 않은 곳이지만 대부분 차량은 유인 매표소 대신 하이패스 구간을 이용합니다. 하이패스 이용률은 전국적으로 80%까지 높아져 현재 6,700여 명인 수납원은 앞으로 3,000여 명 수준으로 줄 전망입니다. 일부 민자고속도로는 이미 완전한 무인화를 이룬 곳도 있습니다. 점차 수납원 수요가 줄어들자 생존의 위협을 느낀 톨게이트 수납원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직접 고용 대신 수납원을 수용할 자회사를 만들자 구조조정을 위한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스마트링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감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자회사로 촉구하러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거. 도로공사 측은 수납원 인력 축소는 불가피하지만 인위적인 감축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 인원을 유지하기 위해 오히려 스마트홀링 시점을 2020년에서 2022년으로 늦췄고 초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무인 자동화가 가져온 변화는 전주 시내 공영 주차장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유료로 운영되는 15개 주차장 가운데 시설공단 직원이 근무하는 곳은 단 4곳. 최근에는 지을 때부터 무인 시설을 도입하고 있어 남은 4곳도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이제 그 기계화를 하잖아요. 뭐랄까 효율성 같은 거 이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키오스크를 도입한 식음료 업체나 옷가게 등 민간 영역의 무인화 추세는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삶이 편해지는 속도만큼 인간의 설 자리도 그만큼 빠르게 줄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전남 진도군이 동학농민군 유골에 대한 관리권을 주장하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전주시가 유골을 화장하지 않고 안장해 유골을 현상 변경하는 게 아니고 유해에 대한 권리가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다음 달 1일 완산공원 녹두관에서 예정대로 안장식을 거행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전기차 관련 컨소시엄이 새만금에 공식 투자를 선언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기업들의 추가 입주 문의도 이어지고 있어 용지 확보가 시급합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지난주 전북을 찾은 정부 관계자들은 새만금에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전기차 산업 중심지로 미래가 밝다는 겁니다. 새로운 희망을 우리가 이곳 새만금에서 이렇게 일군데대에서 참으로 다행스럽고 기쁘게 생각하고요. GM 군산 공장을 인수한 MS그룹 컨소시엄과 함께 전기차 산업을 이끌 클러스터 추진이 본격화됐습니다. 전기버스를 생산하는 에디슨 모터스를 비롯해 대창모터스와 코스텍 등 4개 업체가 협약을 체결하고 새만금 임대용지에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최초 투자액은 970억 원, 고용은 330여 명으로 이르면 연내 착공, 내년 생산이 목표입니다. 앞으로 중국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경쟁하려고 하면 새만금이 전기 자동차 클러스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도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협력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파산할 지경이잖아요. 이런 회사들을 전기자율차의 부품 회사들로 사업 전환을 시키고 새만금 전기차 클러스터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데 추가 투자 의사를 보인 기업만 8곳에 이릅니다. 이 같은 관심은 싼 임대료에 최대 100년까지 쓸 수 있는 새만금 임대용지 때문인데 용지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자부를 비롯해서 기획재정부까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첫 시동을 건 새만금 전기차 클러스터가 침체된 전북 경제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완주 비봉 폐석산의 침출수 유출과 관련해 완주군이 매립 사업자를 고발 조치했습니다. 완주군은 최근 문제가 제기된 폐석산을 측량한 결과 허가된 면적 밖에서 폐기물 매립이 이루어졌다며 해당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완주군은 매립이 끝난 지난 2017년 별 문제가 없다며 업체의 사용 종료 신청을 받아들인 적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해 전주시가 롯데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전주시가 롯데의 손해배상만 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고 지난달 발표된 개발안을 실행하려면 시행 법인이 달라 새 공모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롯데는 책임이 없어 기존 계약을 깰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일제 잔재인 전주 동산동의 명칭이 시민 공모를 통해 바뀝니다. 전주시는 일제강점기 당시 미쓰비시사 창업주의 홀을 따 지어진 동산동 명칭을 바꾸기로 하고 다음 달 3일부터 12일간 시민 공모를 통해 새 지명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공모는 동산동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 도내 총선판을 홀로 달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도당 사무처장이 경질되고 도의원 2명이 고발됐는데요. 공천을 둘러싼 당내 물밑 경쟁이 일찌감치 과열된 탓으로 보입니다. 이몽진 기자입니다. 민주당 남원 도의원 2명은 지난달 3일 당원 명단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북도당에 보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당원 관리를 위해 지난 지방선거 때 확보한 명단이 여전히 유효한지 확인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전북도당은 지난달 말 두 의원이 제출한 14,000여 명의 당원 명부를 닷새에 걸쳐 확인해 줬습니다. 박기승 남원 임실 순창 지역위원장은 명백한 당원 당규 위반이라며 권리당원 명부 유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 서로 공모해가지고 조직적으로 지금 당원 명부를 도당에서 유출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중앙당 승인 없는 당원 명부 열람은 당원 당규 위반에 해당한다며 도당 사무처장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도당은 절차를 어겼을지는 몰라도 당원 명부 자체를 갖고 있지 않은데 유출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합니다. 중앙당에서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당원 명부를 받을 수 있는, 보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원 명부 유출이라는 말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지역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도의원들은 당내 경선에 대비해 잠재적인 경쟁자 견제가 본질 아니냐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뭐 또 누구 사람 이렇게 갈라선 건데 아직 뭐 결정된 바도 없고 확인된 바도 없는데 그렇게 추측해서 한 것 같습니다. 선거제도 개혁도 정계 개편도 불확실한데 도내 총선 분위기를 홀로 주도하는 민주당의 물밑 당내 경쟁이 조기에 달아오르면서 벌써부터 혼탁 상황이 우려됩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바른미래당 전북도당은 해양수산부가 새만금과 고군산군도 일대를 서해안권 해양레저관광 거점 구역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에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전북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사업이 그간 내국인 카지노 출입 논란만 부각돼 추진 동력을 얻지 못했다며 이제부터라도 발전적인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농업인의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김종회 의원은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의 취업 가능 나이를 농업인은 70세 이상으로 적용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농업 인구의 44.7%가 65세 이상인 현실에서 65세 정년을 적용하면 각종 농업 사고에서 불이익을 받게 돼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NH농협생명 전북 총국이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치매센터가 지정하는 치매 극복 선도 기업에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선정됐습니다. NH농협생명 전북 총국은 도내 92개 전 조합의 치매 예방 교육을 실시했으며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해 농축협 직원 약 300명을 대상으로 치매 파트너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이고 지난해 말 도내 치매 환자는 3만 9천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65세 이상 노인 10명 가운데 1명은 치매 환자라고 합니다. 각 시군마다 치매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치매 안심마을을 선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식 이창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치매 환자는 약 75만 명에 달하며 도내 치매 환자 수도 4만여 명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가 치매 국가 책임제를 시행하면서 각 시군마다 인식 개선과 예방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소양 인덕마을을 치매 안심마을로 지정했으며 무주군 역시 안성 외당마을과 부남 가정마을을 치매 걱정 없는 안심마을로 선정하고 매주 2차례 치매 예방 프로그램과 선별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마을뿐 아니라 관내 전 마을과 기관, 단체 등도 찾아가 치매 인식 개선 사업을 통해서 치매 친화적인 무주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4회 국제 바둑 춘향 선발 대회가 오늘부터 엿새간 남원 춘향골 체육관에서 열립니다. 국내외 11개국에서 530여 명의 여성 바둑 기사들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에는 1등에게 상금 1,000만 원, 2, 3등에게도 각각 200만 원이 수여됩니다. 국제 바둑 대회를 통해 바둑의 저변을 확대하고 한국 전통 문화와 남원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익산시와 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NS홈쇼핑은 매년 서울에서 개최해오던 NS쿡페스트를 내년 4월에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요리대회가 익산에서 개최됨에 따라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는 물론 식품 산업에 대한 관심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됩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도로 백선에 꼽히는 임실 옥정호 순환도로변 12km 구간에 장미꽃이 만발해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습니다. 장미는 지난 2006년 자연 경관을 해치는 절개지 부분에 12,000그루가 심어져 관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전주시가 빗물 재활용 시설을 확충합니다. 전주시는 오는 2021년까지 13억 5천만 원을 들여 시 소유 공공시설에 빗물 재활용 시설 180개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빗물 재활용 시설은 소형 분수대와 화장실, 가로수, 급수장치 등에 설치되는데 전주시는 출연 기관이나 민간 위탁 시설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익산시가 주차 공간을 늘리기 위해 도심권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시민 공모로 추진합니다. 익산시는 12억 원을 투입해 오래된 빈집이나 유휴지에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시민에게 개방하고 여유 공간은 공원이나 쉼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공모는 다음 달부터 2달간 진행됩니다. 군산시가 청년들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수당을 지급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청년수당 지원 사업은 관내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자립을 촉진하는 것으로 대상자는 50명입니다. 대상은 만 18세에서 34세고 선정되면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역 상품권으로 비용이 지원됩니다. 익산경찰서는 찜질방에서 난동을 피우는 51살 권모 씨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공황장애 치료 이력이 있는 권 씨는 그제 오후 1시쯤 익산의 한 찜질방에서 TV를 보던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던 또 다른 손님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28살 A씨를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보다 최근까지 편의점과 식당, 길거리 등지에서 여성 5명을 뒤따라가며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입니다. 군산 상공회의소가 장미동에 신축회관을 건립하고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군산 상공회의소 김동수 회장은 이번 입주를 계기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회원사의 권익을 대변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 발전할 수 있는 동반자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정읍시립국악단의 5월 상설 공연 정읍풍류락이 오늘 정읍시청 광장 특설 무대에서 펼쳐집니다. 완주 향토예술문화회관에서 오늘 전통 마술이 공연됩니다. 국립민속국악원이 어린이들을 위한 공연으로 내일 전통 연희단 마중물의 퓨전 인형극 동구의 고무신을 선보입니다. 전주 팔복예술공장은 오늘부터 수직의 안팎에서라는 주제로 옥상전을 전시합니다. 익산 W미술관은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을 움직이는 미디어로 구현한 특별전을 내일부터 선보입니다. 다양한 실패 경험을 공유하고 재도전을 응원하는 실패 박람회가 오늘부터 4일간 전주 한옥마을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보안군 변산면 맛보리 유유마을 일원에서 오늘부터 4일간 제5회 유유 참봉축제가 열립니다. 전북 지역 다문화 가족의 소통과 화합의 한마당인 제12회 다문화 어울림 축제가 오늘 부안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2020학년도 고려대 연세대 입시 설명회가 내일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 있습니다. 제23회 전주시장배 클럽대항 배구대회가 내일 전주 화산체육관 등지에서 치러집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어제 저녁부터 내린 빗방울이 곳에 따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 오후부터 제때로 맑아지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15도에서 낮 기온은 23도, 익산은 15도에서 22도, 동북권이 무주가 13도에서 23도, 진안이 12도에서 20도, 서해안권은 군산이 15도에서 21도, 고창이 14도에서 22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고창과 김제, 정읍에서 좋음 수준을, 나머지 지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